2023년 초랑 비교해서 주가가 무려 5,000% 넘게 오른 회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회사 S&P 500 지수에도 새로 들어간 앱러빈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이게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발판 삼아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앱러비는 뭐랄까 단순히 S&P 500이라는 좋은 클럽에 가입했다 이런 걸 넘어서요. AI가 이 광고 기술, 흔히 에드테크라고 하죠. 이 산업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 연구 같아요. 변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 AI 써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 모델이랑 성과에 AI가 얼마나 깊게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이걸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앱러빈,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엄청난 주가 상승 계속 될 수 있을까요? 기술 투자나 AI가 실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 있는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야기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앱러빈이 들어갔다는 S&P 500 지수, 이거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갈까요? 사실 뭐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S&P 500은 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라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지수인데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또 얼마나 주식이 잘 거래되는지 보는 유동성, 뭐 산업 대표성 이런 걸 다 봐서 뽑은 500개 우량 기업 주가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한 8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와, 정말 미국 경제나 시장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회사 크기만 크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꾸준히 돈 버는 능력, 그러니까 수익성도 봐야 하고 또 주식이 시장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사고 팔리는지, 유동성, 이것도 보고 와, 기준이 엄청 까다로운 거네요. 그래야 멤버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S&P 500에 들어간다는 건 그냥 뭐 명예로운 타이틀 그 이상이에요. 전 세계의 정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지수를 기준으로 펀드를 굴리거든요. 그러니까 편입되는 순간 그 회사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죠. 흔히 말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이 자동으로 막 들어오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주가에도 직접 영향을 주고 또 회사의 신뢰도나 인지도도 엄청 높여주고요. 애플러빈이 이번에 라빈후드 마켓스 엠코랑 같이 들어갔고 9월 22일부터 적용됐으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애플러빈의 안정성, 성장성을 딱 인정해준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애플러빈이라는 회사를 한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뭐라는 회사길래 이렇게 시장에 주목하는 걸까요? 핵심 사업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애플러빈은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광고 기술, 즉 에드테크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주가 있다고 쳐보죠. 이 광고주는 뭐 정해진 예산이 있고 특정 고객들한테 광고를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목표로 하는 광고 투자 수익률, ROAS라는 게 있을 겁니다. ROAS는 쉽게 말해서 광고에 1달러 써서 얼마 벌고 싶다. 뭐 이런 목표치죠. 그러니까 광고주가 나는 100만 원 써서 최소 500만 원 매출 올리고 싶고 타겟은 20대 여성, 이렇게 딱 목표를 주면 애플러빈이 그걸 해결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애플러빈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광고 네트워크랑 또 엄청 발전된 기술을 써서요.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가장 효과적인 사용자한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광고를 딱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뭐 모바일 게임 앱이나 다른 데서 보는 광고들 뒤에는 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광고 기술에서는 많잖아요. 애플러빈만의 뭔가 특별한 점, 그런 게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애플러빈의 차별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돈 받는 방식이에요. 과금 방식. 대부분 광고 플랫폼은 그냥 광고가 보이기만 하거나 클릭만 돼도 돈을 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애플러빈은 좀 더 까다로운 방식을 썼어요. 광고를 통해서 진짜로 매출이 나거나 뭐 앱 설치 같은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게 믿을 만한 제3자 측정 도구로 딱 검증됐을 때만 광고주한테 돈을 받는 거죠. 완전 철저하게 성과 기반 모델인 겁니다. 와, 그거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진짜 쏠깃하겠는데요. 뭐랄까, 믿져야 본전, 이런 생각도 들겠어요. 효과 없으면 돈 안 내도 되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광고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광고주들한테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물론 애플로빈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기들 기술력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성과 기반 모델, 이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은 뭔가요? 아까 AI 얘기 잠깐 나왔는데 여기서 AI가 딱 등장하는 건가요? 네, 드디어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광고 과정을 지휘하고 최적화하는 두뇌. 그게 바로 엑선2라는 이름의 AI 엔진입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Here'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엑선2야말로 애플로빈의 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선2. 이름부터 뭔가 되게 강력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AI 기술인 거예요? 엑선2는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계학습 기반 AI 모델인데요. 근데 이 모델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학습 데이터에 있어요. 애플러빈이 예전에 직접 모바일 게임 스튜디오들을 운영했었거든요. 물론 이 게임 사업은 올해 초에 팔았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수년간 엄청난 양의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직접 쌓을 수 있었죠. 게임 데이터라면 뭐 사용자들이 어떤 게임 얼마나 하고 언제 아이템 사고 어떤 광고에 반응하는지 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단순한 통계 숫자를 넘어서요. 사용자가 게임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보상에 반응하는지, 언제 게임을 그만두는지 등등 사용자의 행동 패턴이나 심리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데이터, 이걸 자체 데이터, first party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걸 확보한 거죠. 이 자체 데이터는 뭐냐면 외부에서 사오거나 빌려온 게 아니라 애플러빈이 직접 사용자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얻은 아주 고유하고 상세한 정보예요. 이 데이터의 질과 양, 이게 다른 경쟁사들은 정말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사용자 행동이나 선호를 속속들이 파악했고 그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엑선2라는 엄청 똑똑한 광고 AI를 만들었다. 이 얘기군요. 다른 광고 플랫폼들이 갖기 힘든 그런 종류의 데이터를 쓰니까 예측 정확도나 효율성이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엑손2는 이 방대한 게임 기반 데이터를 학습해서 어떤 사용자한테 어떤 광고를 보여줘야 가장 높은 성과, 예를 들면 뭐 구매 전환이나 앱 설치 같은 거요. 이걸 낼 수 있을지 예측하고요. 실시간으로 광고 입찰 가격을 최적화해요. 그냥 광고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될 만한 사용자한테 될 만한 광고를 최적의 가격으로 딱 보여주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 결과가 혹시 수치로도 증명되나요? 네, 아주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엑손2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2023년 1분기 이후에요. 애플러빈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부문 매출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2022년에는 연간으로 한 10억 달러 정도였는데 엑손2 도입하고 지난 1년 동안 무려 42억 5천만 달러로 급증했어요. 1년 만에 매출이 4배 이상 뛴 겁니다. 이건 진짜 AI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 가치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예요. 1년 만에 4배 성장.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엑손2의 힘이 느껴집니다. 근데 애플러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성공 공식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다음 먹거리를 찾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로 모바일 게임 안 광고가 주력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쪽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월이라는 회사를 사들여서 커넥티드 TV, CTV 광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CTV는 우리가 집에서 보는 스마트 TV를 통한 광고 시장인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분야거든요. 또 모팝이라는 모바일 광고 중개 플랫폼도 인수하면서 광고 네트워크 크기를 더 키웠고요. 스마트 TV 광고 시장까지. 그리고 또 다른 확장 분야는 없어요? 전자상거래 쪽도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안에서 상품 광고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광고 엔진도 개발 중이고요. 게임, TV 시청, 쇼핑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 엠로빈의 기술을 다 적용해 보려는 거죠. 기술적인 면에서도 뭔가 발전이 있겠죠? 네, 아주 중요한 발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셀프 서비스 플랫폼 개발이에요. 예전에는 새로운 광고주가 엠로빈 플랫폼 쓰려면 직원이 일일이 등록해주고 캠페인 설정 돕고 좀 수동적인 과정이 필요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과 노력이 꽤 들어서 고객을 빨리 늘리는데 좀 병목 현상이 있었죠. 그렇죠. 고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일일이 붙어야 하면 성장 속도에 한계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셀프 서비스 플랫폼은 광고주가 직접 마치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 쓰듯이요. 엠로빈 플랫폼에 들어가서 스스로 광고 캠페인 만들고 예산 정하고 성과 추적하고 다 할 수 있게 해줘요. 온보딩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훨씬 더 많은 광고주를 더 빨리 유치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단순히 편리해진 걸 넘어서 엠로빈의 사업 확장성을 엄청나게 키우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경영진은 이 셀프 서비스 플랫폼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케팅해서 더 많은 광고주를 끌어들일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광고 기술 회사가 자기네 플랫폼으로 직접 광고하는 셈이니까 그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더 나아가서 이 셀프 서비스 플랫폼은 미래 AI 기술, 특히 생성형 AI를 적용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도 있어요. CEO인 에단 포르히는 생성형 AI를 써서 수많은 광고 소재, 그러니까 광고 이미지나 문구 같은 거요. 이걸 자동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사용자마다 가장 효과적일 개인화된 광고를 동적으로 선택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 밝혔어요. 생성형 AI가 광고 문구랑 이미지까지 만들어준다고요? 와, 그러면 광고 만드는 과정 자체가 확 바뀌겠네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사용자의 과거 행동이나 관심사, 현재 상황, 이런 걸 AI가 분석해서요. 그 사용자만을 위한 맞춤 광고 메시지랑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딱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아주 고도로 개인화된 광고는 당연히 클릭률이나 구매 전환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게 앱러빈의 성과 기반 매출 모델이랑 딱 맞물려서 직접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직 기술적인 과제나 비용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진짜 장밋빛 미래만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항상 리스크 요인을 짚어봐야 하잖아요. 앱러빈의 이 성공 신화에도 혹시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걱정 중 하나는 바로 엑선2의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 문제예요. 이게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엑선2가 성공한 비결은 시장에 숨어있는 상대적으로 싸면서도 효과 좋은 광고 자리, 즉 저평가된 광고 인벤토리를 귀신같이 찾아내서 높은 광고 투자 수익률, ROAS를 만들어내는 데 있거든요. 네, 그건 이해돼요. 남들 잘 모르는 좋은 자리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강력한 엑선2 알고리즘을 쓰는 광고주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이 똑똑한 도구를 들고 그 저평가된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막 경쟁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좋은 자리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즉, 예전처럼 싸고 좋은 자리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수요가 몰리면서 저평가라는 매력이 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되면 광고주들이 기대했던 그 높은 ROAS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플랫폼이 커질수록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엑선2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핵심 질문입니다. 앱러빈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속해서 높은 ROAS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셀프 서비스 플랫폼으로 더 많은 광고주를 유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위험 요인이 없나요? 예를 들어 주가 수준 같은 거요. 아까 5,000% 이상 올랐다고 했는데 이건 좀 부담스러운 수준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현재 애플로빈 주가는요, 앞으로 1년 예상 순이익의 약 45배, 예상 매출의 3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기술 성장주들이 보통 높은 배수를 받긴 하지만 순이익 대비 40배가 넘는 수준은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성장에 대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같은 아니면 그 이상의 엄청난 성장을 계속 보여줘야만 현재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성장세가 꺾이거나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위험도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현지 주가는 이미 미래의 성공 스토리를 상당히 많이 미리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셀프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인 안착, 또 유료 마케팅을 통한 꾸준한 신규 고객 확보, CTV나 이코머스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확장, 그리고 엑선2의 지속적인 성능 유지랑 확장성 문제 해결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잘 될 거라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이 현재 주가에 녹아 있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높은 기대치가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기회와 위험이 아주 극명하게 같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애플러빈은 엑선2라는 강력한 AI 엔진, 특히 그 자체 게임 사업에 쌓은 독보적인 1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기술 분야에서 정말 눈부신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S&P 500 지수 편입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도 달성했고요. 네, 그리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CTB, 전자상거래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고요. 셀프 서비스 플랫폼과 생성형 AI라는 미래 기술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가 어떻게 특정 산업을 혁신하고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놀라운 성공 스토리 뒤에는 엑선2 기술 자체의 확장성 문제라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가 있고 또 현재 주가 수준은 미래 성공에 대한 아주 높은 기대를 반영하고 있어서 투자 위험 또한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높은 가치를 정당화할 만큼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게 애플러빈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질문이 되겠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애플러빈 사례를 통해 단순히 AI가 대세구나 하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AI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또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과 합쳐져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또 S&P 500 편입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고성장 기술주를 볼 때 기회와 위험을 어떻게 균형 있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셨으리라 바랍니다. 오늘 애플러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생성형 AI는 주로 개인에게 맞는 광고를 찾아주거나 기존 광고를 좀 변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AI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단순히 선택하거나 바꾸는 걸 넘어서 각 개인의 실시간 감정 상태나 맥락까지 딱 파악해서 광고 메시지 자체를 즉석에서 창작해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방금 슬픈 영화를 보고 나왔다는 걸 AI가 알고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맞춤 광고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보여준다면요. 이건 단순히 광고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서 광고주와 플랫폼 그리고 우리 소비자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기술 발전이 가져올 편리함과 동시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새로운 윤리적 또 실용적인 고민거리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